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의 승무원 고 박지영 씨입니다. 박지영 씨는 올해 22살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는데도 그 어린 여승무원은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구해주고 나갈게. 승무원은 맨 마지막이야. 그 사이에 선장관 서른들은 승객들을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말라, 기다려라 그래놓고 도망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팽개쳐 놓고 자기들만 살았습니다. 항상 잘못되면 밑에 사람만 죽고 다칩니다. 힘있고 빽 있는 위에 사람들은 항상 먼저 도망갔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자들이 세월호를 침몰시켰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구의 현실이 이 세월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묻지 말고 찍어주소. 다 잘될 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대구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한 해 1만여 명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가 무너지고 대구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구를 독점해오던 지도층들이요, 공천만 받아오면 그냥 당선되던 정치인들이요, 대구를 일당으로 독점하던 정치 세력 아닙니까? 고 박지영 승무원과 같은 정치인이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릴 분은 저도 이름을 잘 모릅니다. 1박 2일이라는 텔레비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구의 맛집을 찾아가라는 미션을 수행하던 출연진이 안지나이 막창골목을 찾아들 즈음에 할머니 한 분의 얼굴과 목소리가 화면 속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길을 묻는 김종민 씨에게 할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구 발전 좀 시켜주이소. 전국의 시청자들은 그걸 방송사고라고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대구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대구가 이래가 뭐가 되겠노? 어쩌든가 대구 좀 살려주이소. 오죽했으면 그 할머니가 방송 카메라를 보자마자 그렇게 외치셨겠습니까? 모든 힘을 다해 20여 년간 여당을 밀어주고 맡겼지만 잘 안 됐던 일, 저 김부겸은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대구를 발전시킬 확실한 방안이 있습니다. 저 김부겸에게 시장을 맡겨주시면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대구 시민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태에 있는지, 화가 나 있는지 정부 여당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만 쳐다보던 대구 정치인들이 비로소 대구 시민 무서운지를 깨닫고 시민을 상점 모시듯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을 대구의 후원자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56석의 여당 의원들을 책임지시고 저 김부겸은 130석의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면 여야가 함께 대구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세계로 열린 창, 남북권 신공항의 건설, K2 군 공항의 이전 등 이런 어려운 문제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밀어줄 텐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구 대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월 24일자 영남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는 TK가 짓고 수학은 PK가 한다입니다. 대구 경북이 죽기 살기로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았더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의장 내정자, 대법원장, 검찰총장 모든 핵심 요직은 부산 경남이 독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대구 경북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이번에 야당시장 당선시켜야 대통령도 TK 사람 중용할 수 있고요. 또 야당시장 당선되어야 대통령도 예산을 더 밀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부겸을 시장으로 당선시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대구 발전을 위한 신의 한 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각 가정으로 선거 공보물이 배달될 겁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장 실었습니다. 매일신문에도 났던 사진입니다.
2008년에 달성군에 있는 디지스트 캠퍼스 기공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침 제 옆자리에 달성군 지역구 의원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근혜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의원님, 대구에는 엄청 중요한 행사일 텐데 왜 이렇게 대구 의원님들이 안 보이시죠?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입을 살짝 가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대구 의원님들은 원래 지역구 행사에 잘 안 오세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 특유의 썰렁 개그를 덧붙이셨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웃음보가 터진 겁니다. 마침 그 장면이 딱 찍혔습니다. 사실 웃을 얘기는 아니죠. 서글프고 정말 참담한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조차도 포기했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무사 안일에 빠져있는 대구 정치부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대구는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도와주고 싶어도 뭘 줄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적 근거부터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김부겸 시장이 먼저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우리 지역 도와줄 명분이 생기죠.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여야가 함께 추진한 일이니까 저도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상생의 정치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외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 고향 대구에서 상생의 정치를 멋지게 한번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대구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신접 살림도 평리동에서 차렸습니다. 경북대 북문 앞에서 복사가게를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서민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뼛속까지 대구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2000년부터 경기도 군포시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을 3번 연달아 했습니다. 제가 12년간 닦아놓은 지역구를 내려놓고 대구로 왔을 때 새로 시작하려니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착잡했던 것은 우리 고향 대구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었고 무너져가고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는 왕따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돌아오길 잘했다. 정말 내 고향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많은 수성구민들이 제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 김부겸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300만 대구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300만 대구 시대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대구에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애나 기르고 또 혹 떠난 친구들도 저 김부겸이가 돌아왔듯이 더 많은 김부겸들이 고향 대구로 찾아 돌아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 김부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서라도 여야 협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상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만이 대구가 다시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는 길임을 저 김부겸은 확신합니다. 이번에 대구 시민 여러분이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사람은 괜찮은데 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 이번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기호 2번 김부겸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장 선거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